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 잘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늘상 시계를 보면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낮길, 그죠? 이번 주 언제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나침판을 보는 시간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2025년 향후 3년간, 5년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운영 또는 우리가 리더로서 또 롤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또 좀 더 크게는 우리 하는 조직의 문화를 또 어떻게 좀 만들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뭐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 여기 지금 10분이면은 10분이면은 거의 10%죠. 핵심 인력, 뭐 우리 회사가 여기 다 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 영감들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은 생략할게요. 내가 요즘 사사상경에 빠져가지고 한 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본립도생, 그죠? 본립도생.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 말하면 어때요?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면은 어려울 일이, 위태로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다시 요 말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좀 충실하다. 기본에. 두 번째, 해연경장.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느슨해진 검은 거주를 좀 당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니까 아무리 관리자지만, 그죠? 일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래저래 하든 오늘 하루 8시간 갈 거니까, 월급은 나올 거니까, 그죠? 좀 느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또 후회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지는 시간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의 시작. 네, 이런 시간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진도를 좀 나와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보니까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전략과 변화. 이맘때쯤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죠. 아마 매년 들으셨죠. 그죠? 또 1월 달에 또 들으실 겁니다. 뭐 종무식, 시무식 때 늘상 듣는 말이고, 아까 제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부속실에 전략팀장 하면서 뭐 저희 대표님 시무식 신년사 대신 초안 주시면은 제가 보완하고 수정하고 작업하고 했었는데 매년 나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기업에 있는 또 재벌 총수님들 가장 많은 단어가 이 전략과 변화, 혁신 이 세 단어일 겁니다. 뭡니까 그런데 찍고 넘어갑시다. 하도 많이 들어서 뜻이 어떤 뜻인지. 변화는 뭔지 아시죠? 배경에 있는 것처럼 좀 좋게 변하고 싶어요. 어떻게? 애벌레에서 나비로. 그죠? 이 2차원적이잖아요. 그죠? 평면적이잖아요. 3차원적이잖아요. 열심히 기어도 하루에 10m를 못 기을 겁니다. 근데 나비는요, 날개짓 한 번으로 뭐 10m, 20m 날아갈 거예요. 원하시는 게 그런 변화 맞으시죠? 우리 회사가, 본인 스스로가 좀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건데, 변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체인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어때요?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내 분야에 좀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변화 다들 원하시죠? 맞습니까? 네. 근데 변화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혁신, 뭐예요? 전혀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누구나 다 애벌레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골 탈퇴의 고통을 겪고 번데기 과정을 겪은 다음에 휘황찬란한 나비가 됩니다. 모든 기업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딱딱해지는 과정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딴짓을 하시면은 진짜 번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다른 나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혁신이라고 그래요. 혁신. 그래서 전혀 다른 나로 빠르게 변신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 훌륭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래요. 오, 역시 부장님. 예, 변혁. 변화와 혁신의 준말, 변혁. 뭐, 영문으로 직역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여러분, 트랜스포머 보셨죠? 예,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대표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표님이시죠? 예. 성격이 급하시죠? 죄송합니다.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표님들이 성격이 급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왕 변할 거면 어떻게 변하자고요? 좀 빨리 변하자. 빨리. 왜요? 그 변화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 변화의 비용. 다시 말하면 그 변화되는 시간. 시간 이꼬는 뭐죠? 비용.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임원들은, 예, 대표님들은 성격이 급해요. 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 성격이 안 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업무적으로 어때요? 만약 결심이 있으면요. 이왕 변할 거면 좀 빨리 변하자. 이게 다 코스트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이 보기 어때요?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성질 급하고 내 말 끝까지 안 듣고, 이런 어때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왜? 시간 있고 돈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도 잡혀 계시죠? 오늘도 돈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 강사비만 돈입니까? 어휴,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 시급이 얼마입니까? 우리 회사의 최고급 인력들이 지금, 그죠? 8시간 근무하시면 시급이 얼마예요?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사장님은 시급이 한 100만 원 되시죠? 야, 오늘 그냥 뭐 한 800만 날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을 만들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변화해야 돼요. 그럼 변화, 혁신, 변혁, 개념 좀 잡히시죠? 자, 어떤 변화, 어떤 혁신, 어떤 변혁이냐? 제가 보기엔 대표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이런 변화일 겁니다. 올해만큼 일하고, 죄송합니다. 올해만큼만 일하고,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변화 어떠세요, 대표님? 안 좋아하시네. 올해 정도 일하고 매출은 2배. 괜찮으시죠? 네. 우리 직원들이 올해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고 돈이 좀 많이 남는 변화. 월급도 내년에는 1점 잘해서 내후년에는 한 2배 정도 좀 인상될 수 있는 변화.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이? 좋죠, 그죠? 예, 그죠? 좀 더 편하게 일하고, 뭐, 월급은 그대로 받는 변화 어때요? 좋죠. 옆에 계신 분 어떠세요? 고민하고 있으면 좋은 건가? 그죠? 뭐, 스트레스 좀 적게 받고, 예, 일도 좀 쉽게 하고, 그러면서도, 예, 월급은 더 많이 받는 변화 어떠세요? 가능하다면? 가능해도 싫어요? 예? 힘들게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힘들게 일하고 싶은 분이 아닌데 네. 결론이 다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런 변화 좋아하시냐고요? 될 수만 있다면. 네, 좋겠죠? 네. 그런 변화를 보자는 겁니다. 네. 대표님, 그런 변화 나쁘지 않으시죠? 가능하다면. 그죠? 아니, 다 식구들인데, 그죠? 지금부터 월급 2배 더 줘도 회사 안 망하면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희 회사도 직원이 한 24명 정도 되는데, 부울경에서 월급 제일 좀 많이 주고 싶고요. 밖에 나가면, 나 많이 받는다고.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일 편하게 한다고. 우리는 자기 개발 시간도 많고, 강소기업이라고, 직원 수는 적지만 잘 나간다고. 아마 뭐, 김해에서 우리가 근로자들 처우가 제일 좋을걸? 이런 소리 밖에 나가면 듣고 싶을 겁니다. 왜? 사장님이니까. 속칭 어때요? 가오 잡고 싶거든요. 돈 있는데 월급 적게 주고 싶고, 직원들 편한 거 보면, 완전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 운영하실 정도면은. 그런데 어때요? 형편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20년, 30년 같이 한 세월을 보냈는데, 당연한 이치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전략. 지금 뭘까요? 전략이라는 단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략 전술할 때 그 전략이에요. 군에서 차용된 용어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전략이란, 적과 싸워서 적을 사살하는 방법입니다. 쌀벌하네요. 이걸 70년대 이제 기업에서 도용을 합니다. 이 개념을. 용어를 좀 순화시켜야겠죠? 경쟁사와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방법. 딱 경쟁력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함께 경쟁하는 경쟁사와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전략입니다. 왜? 경쟁 우위를 점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중국, 우리 국내에 있는 경쟁사와 해외에 있는 경쟁사와 경쟁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퀄리티든 원가든 단가든 기능이든 성능이든 뭐든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략의 핵심 도구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집중과 선택. 큰 소리로 집중과 선택. 이렇게 배우셨죠? 들은 얘기도 있으실 거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적 사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야, 2025년도에는 어디에 집중해볼까? 내부 시스템인가? 기술인가? 직원들 좀 사기 진작인가? 대표님 고민 많으실 겁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고 싶은데. 왜?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재무적 관점에서도, 우리 회사의 체력도, 모든 관점에서. 어디에 집중할까를 탐색하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거의 끝났을 겁니다. 일반 저희 고객사들 보면 거의 이제 클로징 단계예요. 내년도 4개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막 결제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KPI도 지금 이제 입에 다 내도록 해서 거의 이제 결정이 났고. 우리 예산이 한 20억 있는데, 30억 있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돈 많으면 다 하면 되죠. 그죠? 월급도 올려주고, 인센티브도 팍팍 주고, 그리고 뭐 직원도 뽑고, 그리고 뭐 건물도 새로 올리고, 제한됐으니까. 내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형편상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탐색하는 기간이죠. 아마 10월, 11월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 2, 3 초이스 하셨죠? 그게 뭡니까? 선택이죠. 여기까지가 전략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혹시 1월 달에 전략까지 사업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혹시 부장님 기억나세요? 우리 뭐 하자 그랬죠? 11개월 전에 1월 달에 시무식 때 신년사 하셨잖아요, 대표님이. 우주 짜자고. 근데 지금 기억이 가능하죠? 연초에는 좀 했던 것 같은데 한 3개월, 4개월. 이게 문제라고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이란 집중과 선택이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탐색하고, 그래, 이거 하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선택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선택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보통 사업 계획이니까, 연 사업 계획이니까 1월 달에 선택하셨으면 12월까지 집중하고 계셔야죠. 그러면요, 기억하고 계시겠죠.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 여기 후업 관리자분들인데 원래 우리 팀에서 뭐 하자고 했지라고 기억이 안 난다면 집중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 대표님께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용으로. 그래서 작게 쓰라니까. 다른 중견기업도 다 쓰던데 쓰고 결제하면 끝났다. 아씨. 이거 어때요? 또 예전 방식도 중간에 뭐 확인 좀 하면 어때요? 체크하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따라합니다. Y를 모르면 큰 소리로 Y를 모르면 지속력이 떨어진다. Y를 모르면 지속력이 떨어진다. 예. 왜 하는지를 모르면 하다가 맙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면 하다가 힘드네. 멈춥니다. 하긴 안 하나요, 대표님이. 멈춥니다. 최소한 우리 회사에 여기 계신 분들은 why,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대표님 이거 왜 하라고 그랬는데?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래 해야 우리가 원래 잘 준비해서 년 준비해가지고 목표 달성하고 찍고 계열사 하나 만들고 나도 대표 한번 해보고 파일 좀 키워가지고 나도 전부 상무 달아보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요. 하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합니다. 그런데요.
몰라. 사장님이 하란다. 하긴 안 하면 안 합니다.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 What?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고 How to?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는 사람만 고민해야 됩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또 떼거리를 벌여가지고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키워야 되고 매년 임금 올라가는데 특정인만. 제가 여기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요 한탄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노트북을 있어가지고 미치겠다고. 우리 김상무하고 박정무 그 새끼들은 맨날 저번에 땡가땡가 하는데 내 혼자 내 325일 지금 내가 벌써 변 대표네 25년째다 25년째.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왜 하는지를 모르면 여기 Y가 공유된 계층이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자고요. Why? 우리 회사 앞으로 뭐 이렇게 나갑시다, 저렇게 나갑시다라고 어때요? 미션과 비전과 뭐 핵심 코어 밸류, 핵심 가치들을 제시했어요. 전략까지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알겠죠, 누군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근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요. 죄송한데 공감이 안 됩니다. 안 되면요. 하는 거 없다. 우리 일인데. 일이 되면 어때요? 이런 전략 과제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결국은 선택한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 자, 요거 하고 좀 워밍업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편의상 제가 짝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예. 의자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돌려, 두 분 의자를 돌려주시고요. 예. 좀 불편하시면 좀 나오셔야 돼요, 부장님. 나오시고. 죄송한데, 마주 보시라고.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의자를 돌려서. 마주 보시고. 일단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손 드세요, 이기신 분. 자, 이기신 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재교육 끝날 때까지 호칭을 형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형님입니다, 형님. 지신 분들, 손 들어, 지신 분들. 자, 이분들은 호칭을 아웃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 형님, 아웃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웃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확하게 휴식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호칭은. 대표님 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담배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대화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대화를 좀 할 겁니다. 일단 예의 바른 아웃님이 형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형님, 오늘 어떠세요? 형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님들은 두 가지를 답변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오늘 기분이 좋다. 그죠? 그렇다. 나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표현합시다. 상중하. 기분 좋으신 분은 상. 그죠? 그러신 분은 중. 좀 나쁘신 분들은 하. 나는 좀 민감한 스타일인데 하시는 우리 부장님은 항상 중중하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난 중상이야, 뭐 중중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를 얘기 좀 해주세요. 에너지 상태는 10점 만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뭐 어제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기운이 넘치시는 분들은, 9점, 10점. 그리고 좀, 뭐, 소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5점, 6점, 7점. 조금 기분이 좀 없다. 어제 야근하고 술 한잔 먹었더니만, 4점, 5점. 오늘 뭐, 마지 못해 교육받으면 나왔다. 대표님만 나오면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나왔다 하시면 1점, 2점. 이렇게, 감정 상태와 에너지 상태를 얘기해 주시고요. 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줍니다. 아우님들. 형님은 어떤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나세요? 그러면, 뭐, 똑똑하다, 잘생겼다, 뭐 배려심이 많다, 잘했네, 고맙습니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얘기를 들을 적에 자기는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올라오시는지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아웃님이 형님에게 질문하시고, 아웃님들은 형님의 상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드를. 감정 상태, 에너지 상태, 기분 나는 말 물어볼 겁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은 반대로, 형님이 아웃님에게 그런 아웃님은 어떤데? 뭐 저는 뭐 기분이 뭐 중상이고요, 뭐 에너지 상태는 뭐 7점이고, 뭐 술 한잔 먹으러 가자 하면 기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예의 바른 아웃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어떠세요? 시작. 자, 여기 5분 제가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5분들이 여러분의 팀원이라면은 오늘 냉철한 피드백을 하거나 질책을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5명 중에. 건드리지 마라. 예, 건드리지 말라는 사람 누굽니까? 아, 예, 이 인간, 죄송합니다. 이분이죠. 그죠? 그쵸.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365일 아무 감정 없이 일하는 종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365일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에너지가 충만했다가, 고갈됐다가 한다는 거죠. 야근이 많다고 에너지가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뭔가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 성취감을 맛보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야근을 하고도 에너지가 막 충전된단 말이에요. 이 트래픽이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될 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감정 상태가 어떤지,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 저 친구는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기운이 좀 나는지를 파악을 해 놓으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팀원들. 이 두 분은요, 예, 특별한 일 없으면요, 야, 오늘 빨리 퇴근해! 예! 제일 좋아요. 그죠? 그죠? 여기는 가급적 아무도 안 시키면, 그죠? 뭐 묻지도 말고,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죠? 좋다는 거죠. 여기는 뭐 문제 있을 때, 해결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신이 난단 말이에요. 파악을 좀 해놓으시라고요. 아, 그래서 조직의 관리자들은 실무자들보다, 죄송한데 한 10분 정도 일찍 출근합니다. 우리 팀에서 제일 일찍 오는 팀원보다 10분 정도 일찍 와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회사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커피 한잔 타서 창문도 보고 있다가 보면 어때요? 팀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겠죠? 인사할 거 아닙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평소에 텐션 아시죠? 그 평소에 텐션보다 어때요? 높으면은 조금 기분 좋은 날이고, 비슷하면은 소소한 날이고, 근데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정말 오늘 뭐 문제 있나? 왜 저러지? 요즘 일이 힘든가? 예.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찍 퇴근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제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면요. 뭔 놈의 일들을 갈대대 다 합니다. 썩 좋은 분위기 아닙니다. 물론 뭐 요즘 후배들이 여러분 눈치 보고 퇴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대외 활동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정도 되시면은. 일찍 출근해서, 예, 살피시고 뭔가 일을 할 겁니다. 하고 어때요? 땡 하면은, 선생님 맞네, 여기 뭐 배우러 다니시고, 뭐, 그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인맥 형성하시고, 또 이게 또 우리 회사 먹거리하고 연결될 거 없는지,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죠. 왜 대표님하고 이사님들만 해야 됩니까? 팀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회사 더 크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일 다 해야 되는데. 그죠? 딱 요 사이즈가 제일 힘든 게, 이 경영 전략팀, 인사 경영 관리 관련된 전담 부서가 없어가 제일 힘들어요. 왜? 예전에 한 30명, 50명 때는 어때요? 사장님이 그거 다 하셨거든, 머릿속에서. 인사도 알아서 다 하시고, 눈에 딱 보이니까, 인사평가도 알아서 하시고, 연봉 인상도 알아서 해주시고, 근데 그게 딱 맞아. 한눈에 다 보이니까. 근데 한 30명, 40명 넘었으니까 어때요? 아, 이게 휴머네라가 뜨죠?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평판 들어보니까 아니야. 아, 이제 뭔가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왜? 내 눈앞에만 알짝알짝거리면 어때요? 일 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0명, 5만 명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회사가 더 크기 전에 세팅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래야 어때요? 그 시스템에서 조직이 돌아갔을 때 불평, 불만이 없거나 공정하다면요. 그 조직은 살아납니다. 왜? 한 만큼 대접받으니까. 근데 한 만큼 대접을 못 받아요. 그냥 대표님 앞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대표님 오면 막 책상 닦는 척하고 이러고 있고 어때요? 하고 나면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이놈 열심히 일하네 하고 어때요? 해주면 어떻습니까? 조직에서 노력을 좀 줄이죠.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여기 조직의 권력자들 앉아 계시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을 선물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적 있으시죠? 열심히 일했더만, 그죠? 아이고, 냈다, 또 이것 해봐라. 바보 아닙니다. 특히 요즘 20대, 30대들. 일을 열심히 했더니만 일을 선물로 주는 회사는요, 노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꼴난 거 연말에 이 보너스 얼마 더 받는다고. 내가 맨날 야근하면서
처음에 열심히 하죠. 사장님이 인정해주고 주위에서 인정 엄지척 올려주니까 지속되면요. 노력을 줄입니다. 노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시그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에 일을 주십니까? 만만하니까. 죄송한데 만만하니까. 일 잘하니까. 믿을만 하고 만만하니까. 그 친구한테 자꾸 일을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야, 친한 척 하지 마. 팀장님하고. 친한 척 하면 일 시킨대. 아침 출근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야, 이거 좀 해라. 이러면, 바로 대답하지 마. 한참 있다가, 예. 그래, 내가 좀 부담스러워야 일을 안 시켜. 윗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네, 공정하게 직무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계기니까 안 시키네? 그럼 어때요? 요것만 하고 월급받아 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일을 더 주네? 그러면요, 조직 문화가 묘해집니다. 첫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내일 또 내일 또 아는 일을 했더니만 그 일이 내일이 되더라. 경험담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 제가 보니까 그죠? 내일 또 내일 또 아닌 일을 내가 했더니만 전담이 됩니다. 이걸 우리 인사에서는 그레이존이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 팀 일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한 회색지대, 그레이존 일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팀에서 내 일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한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가끔씩은 합니다. 누가? 의로운 친구들이, 정의로운 친구들이, 하고자비들이 합니다. 덥성봅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팀장님, 이거 제가 할게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났어요. 유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전번에 누가 했지? 김대리가 했는데요. 야, 해. 그러면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일 또 아는 일은 고개를 팩 돌립니다. 시킬 때까지. 웬만하면 안 나서요. 이해되십니까? 내일 또 아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유사한 일이 있으면요, 이 친구는 열애를 시켜주시기 바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 팀에서 뭐 내일 또 아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근데 다들 바빠. 근데 우리 김 부장님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김 부장님, 제가 할게요. 이사님 하고 했습니다. 오케이, 고마워. 같은 팀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그레이존의 일이 생겼어요. 야, 이거 누가지? 저번에 김 부장 했잖아. 너들 중에 누가 한 번 좀 해. 그래 어떻습니까? 김 부장이 다음번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제가 할게요 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어때요? 앞으로 그거 네 일이야? 이러면 어때요? 그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일을 선물을 준다. 그런 실수들 제법 하실 겁니다. 여기 팀원들하고 수싸움하다가 멘탈 무너지실 분들은 어때요? 만만한 친구한테 좀 도와주라 하고 어때요? 얘기하는 친구한테 뭐 그래 아니야 좀 없는 척 해라. 자, 이거부터 여러분들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안 잡히면 조직의 문화는 무조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상향 평준화가 돼도 멸동말동한데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있는 친구들이 능력 발휘를 안 하기 시작해요. 한장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 지금 사이즈가 한 80명 되는 걸 제가 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잡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당연히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람 중심의 가족 경영을 하셨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직구니까 한솥밥 먹는 야근도 많이 하시고 동고동락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가족 경영을 했는데 사람 중심의 경영을 했는데 이게 30명, 50명 넘으니까 외람된 얘기인데 눈에 안 보일 겁니다. 80명이 한눈에. 물론 뭐 부지런히 밤 안 자고 안 주무시고 하시면 보이긴 보입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어때요? 너무 고급 인력이시잖아요. 다른 일을 하셔야지.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만큼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흔히 말하는 이제 100명 되기 전에 세팅이 끝나야 어떻습니까? 발목 잡힐 일이 없을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이건 확고합니다. 근데 원래도 200~300명 되는 회사들 컨설팅을 제법 했어요. 타이밍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상하게 기존 멤버들은 계속 근무하는데 신규로 들어온 인력들이 1년 못 견디고 나가는 현상이 막 생기니까 가보니까 채용 비용하고 면접 보고 이게 따져보니까 돈이 더 세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2세 경영, 3세 경영 들어가는 회사에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가보면 다 이 문제예요. 진단해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시스템이 없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한다.
일을. 여기서 어때요? 다들 어때요? 이 젊은 친구들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의리 등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비전 보고 들어왔지 정의리 보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왔다 그냥 이탈 되는 거예요. 막내가 5년 차인 거예요. 6년 차요. 환장하겠대요. 야, 요즘 애들이랑 표현을 쓰더라고. MG 애들이라면서. 그쵸? 세상이 바뀌면 적응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뀌어야죠. 아까 뭐 스마트 팩토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예, 이 감정 파악을 좀 해야 되는구나. 동의하시죠? 예. 또 오자마자 미션부터 주네. 예,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근데 우리 팀원들이 감정을 파악하기 전에 좀 더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뭘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누구 감정부터 파악해야 될까요? 아침에 눈 뜨면. 훌륭하십니다. 예, 본인의 감정부터 파악하셔야 되는데, 딴 데 가니까, 와이프 감정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하던데. 예? 아침에 눈 딱 뜨면요, 우리 감정부터 파악하자고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예, 몸이 새털처럼 가벼운 날이 있습니다. 예, 그죠? 잠을 푹 자가지고 숙면을 취해가지고, 그죠? 기분도 좋아요. 에너지도 나쁘지 않고, 피로도 많이 풀렸고. 이런 날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출근하시고, 그냥 행동하세요. 그래도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어요. 나다운 행동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아침 눈 뜨면은 왠지 좀 짜증이 나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날은 좀 위로를 좀 해주세요. 위로를 좀 해주시고 정신줄을 잡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답지 않은 행동이 나올 거예요. 실수들 한두 번씩 하셨죠? 벌써 출근하기 전부터 나답지 않은 행동하고 나오시죠? 누구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그죠? 벌써 뭐 따뜻하게 하고, 버락하고, 뭐, 안 해달라! 학교 안 가자! 뭐, 언제까지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죠? 하고 어때요?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해놓고 어떻습니까?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잊어먹죠. 잊어먹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쯤 되니까 어때요? 아침 내가 애들한테 너무 심했나? 집사람, 신랑한테 너무 했나? 고민하잖아요. 사과할까? 뭐, 가족끼리 무슨 사과를 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습니까? 섭섭해지는 거고 대면해지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감정부터 살피시기 바래요. 그래야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나이 50, 60이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감정 케어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어할 지금 요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감정부터 좀 케어하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감정 케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출근하시면요. 나도 이럴지언데, 조직생활 오래 한 나도 이럴지인데,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친구들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저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평소에 좀 파악해 놓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때요?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적겠죠. 나로 인해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한 3분 정도가 맞는 말인데, 그러면 나는 우리 팀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언제 합니까? 왜? 우리 팀 애들은 항상 상태가 안 좋아요. 미치겠어요. 씨, 우리만 참고 살아야 됩니까? 그죠? 대표님, 이런 말을 하는 관리자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운 나는 말. 그렇죠? 출근했더니만, 상태가 안 좋은 팀원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셨잖아요. 아침에 뭐 좀 피곤한 것 같다? 힘들지? 뭐 끝나고 우리 좀 소주 한잔 하자. 아니면 오늘 일찍 퇴근해라. 고생한다. 뭐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네. 이렇게 스몰 톡을 하고, 야, 그거 참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3분, 5분 했어요. 김 부장님 어떻게 나이가 안 드세요? 그대로요,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은 좀 어쩜 그 똑부러지게 하시냐고. 와, 정말 부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분 어떠세요? 좋죠. 좋아지겠지. 묘하게 우리 대표님하고 한 3분, 5분만 얘기하면은 내가 썩 괜찮은 사람 같고, 기운이 좀 나. 이런 사람들 있죠, 주위에.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따라합니다. 덧셈의 리더. 덧셈의 리더. 더하기 빼기 할 적에 덧셈의 리더. 예. 나의 가치를 더해주고 에너지를 더해주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묘하게. 조금 꿀꿀하게, 힘들게, 어렵게, 싱숭생숭하게 출근했는데, 우리 이사님하고 팀장님하고 차장님하고, 한 3분, 5분 커피 한잔 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래도 내가 이 회사 잘 다니는 것 같다.
우리 회사 같이 한번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런 리더들이 우리 회사에 많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 다 그러셔야 돼요. 이분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역시. 큰 소리로 역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역시. 예. 역시 대단하세요. 야, 형님 한테 마주 봅니다. 예. 마주 보시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올리십니다. 아, 역시 최고세요. 시작. 역시 최고세요. 와, 역시 대단하세요. 오늘 뭐 발표 끝장이었습니다. 최고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민망하지만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라고요. 감정의 동물이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십니다. 대표님은, 그러니까, 속에는 외롭다니까, 지금. 왜? 본인 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뭐 한두 번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속은 외로워요. 왜?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실수하면은, 뒤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뒤에 대표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뭘 하더라도 무게감이 덜 하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내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어때요? 아이고 잘하네, 고생하네, 일찍 가라 오늘. 해준 사람이 많은데 나는 누가 해주냐고. 다들 뭐 불만 얘기하고 회사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그죠? 그거 다 들어준 자리 그 자리니까 나도 누가 좀 잘한다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형님 최고입니다. 이런 좀 듣고 싶은데 야 그래도 대표님 계셔야지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은데 한 놈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네. 나는 해주는데 술 먹으면서 고생한다 그러고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같은 존재로 보세요. 그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사람이잖아요, 형님도. 그죠? 그죠? 큰 형님도. 그런 얘기 좀 해줘야 된다. 팔로들에게도, 리더들에게도.